잘 먹는다고 한 가지만 막 계속 급여하시는 분들, 그게 여러 가지 문제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순환급여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에요. 건강한 아이도 설사나 구토 같은 적응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순환급여의 핵심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네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에게 같은 사료만 2, 3년째 먹이고 계신가요? 잘 먹는다고 한 가지만 막 계속 급여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여러 가지 문제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료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이른바 순환급여에 대해서 다 정리해 드릴게요.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영상 하나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참, 오늘 영상은 사실 2만 이 구독자 기념 게시글 투표에서 가장 많이 요청해 주신 주제이기도 해요. 9년 동안 꾸준히 영상 올려왔는데 드디어 2만 명 달성했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한 가지 사료만 오래 먹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문제는 식이 알러지입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도 똑같은 단백질을 장기간 급여하면 알러지 게이지가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 식이 알러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강아지 식이 알러지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소고기, 닭고기, 유제품입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자주 먹이는 단백질이랑 거의 일치합니다. 이 식이 알러지가 한번 터지면 가려움, 외염, 피부 트러블 같은 건강 문제가 생기니까 이 위험을 미리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식이 유연성이에요. 한 가지 사료만 오래 먹은 아이는 나중에 다른 사료로 바꿔야 할 때 적응이 정말 어렵습니다. 가령 잘 먹던 사료가 갑자기 품절이 나거나 누런견이 되어서 처방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갑자기 사료를 거부하거나 먹지 않으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순환급여가 정말 중요한 거죠. 순환급여란 한 가지 단백질만 쭉 먹는 게 아니라 여러 단백질을 일정 주기로 바꿔가며 급여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닭고기만 계속 먹는 게 아니라 생선, 오리, 소고기 이렇게 단백질을 일정 주기 바꿔가며 급여하는 거죠. 순환급여를 하면 또 하나 좋은 점이 있는데요. 바로 영양의 다양성 확보입니다. 같은 육류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단백질마다 영양 구성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소고기는 철분이 풍부하지만 돼지고기보다 오메가3가 낮고, 닭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소화 부담이 적은 편이죠. 이렇게 단백질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순환급여를 하며 한 사료로는 부족할 수 있는 영양을 자연스럽게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한 아이 기준으로 순환급여는 꼭 추천드립니다. 그럼 순환급여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너무 어린 퍼피 시기에는 잦은 사료 교체 자체가 설사나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정되는 시기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덜트 시기인데요. 저희 바네에서는 어덜트 시기를 정기와 후기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보통 1에서 4세까지를 정기 어덜트, 5에서 7세부터를 후기 어덜트로 구분하는데요. 이 정기 어덜트는 활동량이 가장 넘치고 건강한 시기라 3세를 주기로 순환급여를 추천드리고요. 후기 어덜트부터 시니어까지는 소화기관이 점점 약해지면서 잦은 사료 교체를 힘들어할 수 있어서 이 시기부터는 5에서 6개월 주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순환급여를 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7개월 미만 퍼피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린 시기에는 이 위장관리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서 잦은 사료 교체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7개월 이후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거 추천드려요. 두 번째, 사료 3패 주의해주세요. 순환급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뷔페처럼 다양하게 줘야지 하면서 사료 여러 봉지를 한꺼번에 뜯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료는 개봉 이후부터 천천히 3패가 진행되거든요. 너무 많은 제품을 동시에 개봉하면 기호성이나 영양 상태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한 포를 거의 다 먹어갈 때쯤 다음 사료를 준비하시는 방식이 가장 안전적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7일의 법칙이에요. 특히 브랜드를 바꾸시는 경우에는 기존 사료와 새 사료를 섞어서 최소 5에서 7일에 걸쳐 천천히 비율을 늘려가는 과정을 꼭 거쳐주세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꾸면 건강한 아이도 설사나 구토 같은 적응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순환급여의 핵심은 자주 바꾸기가 아니라 아이가 스트레스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천천히 바꿔주는 것이에요. 만약 이렇게 잘 변경했는데 변 상태가 좋지 않으면 급여량을 한 5에서 10% 줄여보시거나 과거 사료로 천천히 다시 돌아가면서 상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순환급여를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하나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순환급여의 핵심은 단백질을 순환하는 거예요. A 브랜드 치킨에서 B 브랜드 치킨으로 바꾸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닭고기니까요. 그래서 단백질을 어떻게 다양화하느냐가 관건인데요. 보통 아이의 적응력과 이 보호자님의 의지에 따라 3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먼저 입문용 순환급여입니다. 같은 브랜드 안에서 단백질만 바꾸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뭐 팜이나 멧돼지, 팜이나 청어, 팜이나 스캐넌코트 오리 이런 식이죠. 장점은 같은 브랜드라서 제조 공법이나 기본 원재료가 비슷해 아이가 적응하기 무척 쉽다는 거예요. 다만 같은 브랜드다 보니 세부 원재료가 거의 동일해서 영양 다양성은 떨어질 수 있죠. 다음은 기본 순환급여입니다. 이제부터는 브랜드까지 바꾸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뭐 팜이나 멧돼지, 젠틀베이크, 호키, 카라나퍼, 오리 이렇게 단백질도 바꾸고 브랜드도 모두 다르게 가는 거예요. 장점은 브랜드마다 세부 원재료와 영양소 구성이 모두 달라서 순환급여의 취지와 가장 잘 맞다는 점입니다. 다만 브랜드 자체가 바뀌니까 적응에 시간이 더 걸리거나 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5에서 7일 적응 기간을 걸쳐 천천히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심화용 순환급여입니다. 주로 화식이나 생식을 하는 아이들에게 보이는 방식인데요. 매일 다른 레시피를 급여하면서 영양균형과 편식 예방을 동시에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잘만 운영하면 영양 다양성 측면에선 정말 이상적입니다. 다만 비용 부담도 크고 이 보관 관리 난이도도 상당히 높아요. 여러 식재료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니까 상태나 위상 관리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모든 아이에게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니고 충분히 적응이 끝나고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이걸 다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순환급여 기록 관리 생각보다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바로 AI14 노트인데요. 아이 사료 이력을 자동으로 기록해주고 얼마나 자주 먹였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 설명란에 우리 AI14 노트 링크 남겨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은 강아지 고양이 순환급여에 대해서 모든 걸 다뤄봤습니다. 함께 알아본 내용을 표로도 정리해 드릴 테니 순환급여 하실 때 꼭 참고해서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건사료 기준으로 다뤘는데요. 뭐 건사료, 동결건조, 습식 이렇게 사료 형태 자체를 순환하는 방식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건 결이 살짝 달라서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히 더 다루려고 해요. 마침 이만균형 투표에서 2등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건사료 대 동결건조 대 습식 우리 아이한테 뭐가 진짜 맞는지 본격적으로 비교할 예정입니다. 투표해 주셨던 분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